안녕하세요. 송민아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미국에 와서 겪은 이야기인데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100%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한테는 좋을 게 하나 없지만 그렇다고 또 저한테 손해가 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인터넷이란 곳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이니까요. 그냥 글 쓰는 것을 좋아하고 또 제 이야기가 텔레비전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일이기에 이런 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하는 것이니 그냥 읽어보시고 욕이나 하지 말기 바래요. 세상에는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기 마련이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거짓말 같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으니 그저 이런 여자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제가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약간의 동정심을 가져주신다면 좋겠네요. 앞으로 제가 여기에서 쓸 내용들은 물론 제 경험담이고 저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명을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당근 제 이름하고 우리 아이들과 남편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제 신분이 드러날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실제와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100%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 이야기로 들어갈까요? 전 원래 대학 때부터 아주 밝은 성격이고 친구도 많고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완전 생기발랄 명랑소녀, 분위기 메이커 뭐 그런 거 있죠. 93년에 남편과 결혼해서 시집살이 하면서도 시부모님에게 밝게 대하고 그래서 우리 시아버님이 전 잘 웃어서 너무 좋다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한 애교 하거든요. 결혼 생활과 부부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남편하고도 잘 지냈고 시부모님과의 사이도 좋은 편이었지요. 단 하나 남편이 아주 한국 전통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은 바깥일 아내는 집안일을 나누어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딱 박혀 있어서 집에 오면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요. 우리 오빠 신랑은 완전 왕. 그래도 모네 애교엔 못 당하지만 그러다가 2004년 우리 두 아이들이 4학년, 2학년이었는데 남편이 미국으로 해외 파견 발령이 난 거예요. 물론 그때 안 가고 싶으면 안 간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처음에 회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남편하고 나하고 상의를 했는데 저는 뭐 완전 너무 좋아했죠. 결혼 전 대학 때에 미국 유학을 꿈꿨었고 나도 미국에 한번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남편이 미국으로 주재원 파견을 간다니 나야 난리가 났죠. 희야 나도 미국 간다. 그때 주위에서도 보면 잘 사는 집에서는 아이들을 미국 시민권 갖게 한다고 미국 가서 원정 출산하는 집들도 많이 있었고 또 돈 많은 집 엄마들은 방학에 아이들을 미국에 보내서 어학연수 시키느니 하는 거 보면서 솔직히 겉으로는 야, 어릴 때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크면 다 까먹어.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엄청 부러웠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가게 되었다니 저는 뭐 남편 회사에서 발령 나기 전부터 제 브레인은 미국 LA 한복판에 와 있었답니다. 남편은 자기도 미국에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부모님 때문에 선뜻 결정을 못하더라고요. 야, 우리 미국으로 가면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두 분이 어떻게 사시냐? 어머님, 아버님 아직 젊으시잖아. 아직 칠순도 안 되셨고 두 분 다 뭐 건강하신데 뭐. 그리고 우리가 아주 가는 게 아니잖아. 당신 주재원 파견 가는 게 5년이라며? 그럼 5년만 있다가 그럼 그때 아버님 칠순 때쯤 그때 한국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면 되지 뭐. 그래도 그렇지. 너무 외로우실 거 아냐? 아잉 여봉. 가자. 내가 미국 가서도 맨날 전화드리고 또 애들 방학 땐 애들 데리고 나와서 한 두 달 같이 지내고 그럴게. 나는 어떡하든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고 가진 애교를 다 떨고 남편을 꼬셨지요. 그날 밤엔 자주 안 하던 오랄까지 서비스하면서 완전 남편에게 최고의 서비스로 모셨죠. 여보옹 아가씨가 가끔 오면 되잖아.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미국 한번 가보고 싶어 하시는데 미국 와서 지내다가 오셔도 되고
여봉, 우리 미국 가자. 응? 나 미국 가면 정말 내가 당신한테 진짜 잘할게. 우리 아이들 교육도 정말 잘할 자신 있고. 그러니까 자기야, 우리 미국 가자. 응? 오케이. 그럼 가자. 왕, 자기야, 알라뷰. 우리 신랑이 아무리 버텨도 내 애교에는 못 당하죠. 난 우리 신랑을 끌어안고 볼에 뽀뽀를 하고 완전 난리를 쳤죠. 그렇게 2004년 봄에 미국에 오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전 미국에 오면 누구든지 3년만 지나면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게 되는 줄 알았답니다. 히읗. 그래서 미국에서 3년만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뭐 영어 회화학원 강사 정도는 다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미국 오기 전에 전 영어 한마디 할 줄도 몰랐으면서 말이죠. 한마디도 못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왔는데 뭐 미국 가서 그까짓 영어 못하겠나 하는 자신감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미국에 왔는데 처음에 전 제가 바본 줄 알았어요. LA 공항에서부터 까만 흑인이 뭐라고 쌀라쌀라거리는지 한마디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람 왜 그렇게 얼굴은 새까맣고 희멀건 눈동자를 희번득거리며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아프리카 몬도간의 식인종처럼 생겨가지고 저를 잡아먹을 것 같더라고요. 어찌나 무서운지. 그때 우리 오빠는 먼저 미국에 와서 집 구하고 이미 이쪽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었고 저는 아이 둘 데리고 나중에 들어온 거였는데 공항에서 남편도 없고 그러다가 아이 둘하고 나하고 완전 국제고화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얼마나 쫄았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지금 미국 온 지 8년 되었거든요. 근데 개뿔 영어를 잘하긴 완전 지금도 그 수준이랍니다. 히히.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서 10년을 살았건 20년을 살았건 여기 이민 오신 분들 영어하는 거 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완전 눈치로 때려잡는 거죠.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밖에 다닐 때 내가 재채기를 하면 미국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난 그래도 내가 재채기만 하면 왜 미국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나 생각하면서 아마 미국에서는 사람들 있는데 재채기를 하는 게 실례인가 보다 하고 그다음부터는 숨어서 하든가 참든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에서는 다른 사람이 재채기를 하면 그냥 그 사람한테 블레스 유 라고 말을 해주는 거라네요. 그 말은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재채기가 나오는 건 천사가 와서 당신 코를 간지럽게 해서 재채기가 나온 거니까 천사한테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거라네요. 뭐 영어에 대한 이야기는 하도 많아서 해도 끝이 없지만 미국에 와서 LA 가까이에 사니까 영어 쓸 일이 없는 거예요. 한국 마켓이 한국보다 더 잘 되어 있고 한국 식당들이 한국의 우리 동네보다도 더 많고 뭐 한국 물건이 없는 게 없으니까요. 하다못해 미국 와서 운전면허 필기시험도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걸로 봤으니까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하실 겁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어떤 집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가 아이들한테 야, 우리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갈 거다 그랬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대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얼마 동안 미국 비자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대요. 이민 와서 LA에서 한 1년 정도 살았는데 하루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우리 언제 미국 이민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암튼 그런데 미국 안에서 한국 음식이나 한국 물건 아쉬움 없이 다 살 수 있으면서 또 미국의 좋은 교육 환경이나 야외 활동 같은 걸 즐기면서 살 수 있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1년은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매주 주말마다 LA 근처의 헐리우드, 산타모니카 바닷가, 말리부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너츠베리팜, LA 동물원, 게티 뮤지엄 등등 구경할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애들 방학엔 휴가 내서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년, 요세미티 국립공원,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등등 돌아다니고요. 그렇게 즐기면서 살다 보니 5년이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2004년에 신랑이 주재원으로 파견돼서 5년이 되면 한국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였는데
1년 근무 연장을 할 수 있어서 1년을 연장했답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 미국에 있을 것인지 한국으로 되돌아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였죠. 근데 미국에서 애들이 6년 정도 살다 보니 한국말을 다 까먹은 거예요. 특히나 작은 애는 미국 올 때 2학년이었는데 6년 한국말을 안 썼더니 뭐 거의 한국말을 못하더라고요. 큰애는 그나마 조금 낫지만 뭐 한국에 가서 한국의 학교에 가서는 도저히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작은 녀석이 아침에 양말을 고르면서 엄마, 나 어떤 양말 입어? 그러는 거죠. 영어로 사크스 양말은 웨어 입다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야, 니네 미국에서 6년 살았는데 영어는 어쩜 그렇게 잘하면서 한국말은 그렇게 싹 다 까먹냐? 그랬더니 아들 녀석 엄마 걱정 마. 나 한국 가서 2년만 살면 한국말 잘할 수 있어. 헉, 2년이라니 2년이겠지. 그때 우리 아이들이 11학년. 여기선 그렇게 말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작은 애가 9학년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똑똑해서 공부를 참 잘하거든요. 남편과 상의를 한 끝에 남편만 혼자 한국으로 들어가고 저하고 아이들은 미국에 남기로 했죠. 작은 아이가 4년 후 대학에 들어가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하고요. 여보, 4년만 참아. 아이들을 위해선 할 수 없지 뭐. 걱정을 하는 건 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신랑이 나를 더 걱정해 주었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키읔키읔키읔. 자, 그때부터 본격적인 저의 방황과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미국에서 남편 없이 사내 아이 둘을 혼자 돌보고 있는 미씨 아줌마. 아이들이 학교 가고 나면 사실 집 치우는 거 말고는 특별히 할 일은 없었답니다. 참 신기한 일은 왜 그때부터 나의 성욕이 폭발할 듯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느냐 하는 게 저도 궁금증입니다. 제 나이 40대 초반 그래도 몸은 탱탱하고 아직도 20대 후반은 아니지만 때때론 미혼이냐고 질문을 받기도 하는 귀요미. 몸은 얼마든지 내 욕망을 충족시켜줄 만큼 건강한 여자였고 마음속 욕망은 끊임없이 불쑥불쑥 느닷없이 끌어올랐죠. 아이들이 학교 간 뒤엔 컴퓨터에서 한국 드라마 보는 게 낙이었답니다. 왜 이렇게 요즘 한국 남자 탤런트들 다 잘생긴 거예요? 혹시 미국이라도 한번 온다면 몰래 만나서 정말 몸이라도 함 대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그런 여자들도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한인타운에 가면 젊은 남자애들은 얼마나 많은지 애들이 다들 키도 크고 정말 탤런트 뺨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남자애들 보면서 속으로 야, 쟤는 뭐하는 애일까? 한번 저런 애하고 같이 자고 싶네. 그런 생각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리고 여기 LA 한인타운에 가면 큰 한국 백화점이 2개 있는데 하나는 그냥 코리아타운 플라자고 또 하나는 갤러리아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면 종종 약간 나이 먹은 여자가 젊은 남자애하고 다정하게 다니는 걸 보게 되는데 분명 엄마 아들은 아니고 그렇다고 부부는 아닌 그런 사이인데 둘이 하는 걸 보면 너무 다정하게 밥도 먹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는 10중 8구 미국에서 혼자 사는 여자가 젊은 애 꼬셔서 연애하는 게 틀림없더라고요. 남편은 한국에서 기러기 아빠하면서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미국으로 보내면 마누라는 미국에서 젊은 남자애하고 신나게 노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 제가 바로 그런 여자가 되었더라고요. 그래도 전 남편이 보내주는 돈을 헤프게 막 쓰지는 않았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은 늘 갖고 있고요. 여전히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이건 사실이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미국에 온 이후로 이상하게 한국에 있을 때보다 성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자유로워지고 욕구가 더 많이 생긴 걸 느꼈습니다. 그건 아마 이곳 미국이 성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분위기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내 마음속 욕망의 심지에 불을 당긴 거는 저희 신랑의 사촌 동생의 남편이었어요. 신랑의 이모님이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와서 사시고 계셨고 그 이모의 딸 그러니까 저희 신랑한테는 이종 사촌 동생인데
아주 어려서 미국에 와서 여기서 커서 미국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 아주 예쁘고 몸매도 글래머인 사촌 시누이가 있어요. 가까이에 사니까 미국에 처음 와서 자주 만나고 도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촌 시누이의 남편이 미국 남자인데 이름이 토니거든요. 그 집에서 토니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미국 영화에 나오는 영화 배우처럼 아주 잘생기고 착하게 생겼거라고요. 키도 크고요. 처음엔 영어도 못하니까 말도 못하다가 나중에 자주 보니까 손짓발짓하며 대화가 되더라고요. 뭐 대화의 수준은 토니, Are you hungry? Eat this. 오케이? 뭐 이 정도였지요. 호호호. 그런데 자주 보게 되니 어느 날은 토니가 바지를 입었는데 유난히 바지 앞이 불룩하게 나와서 힐끔힐끔 쳐다보니 정말 미국 남자들은 그게 크긴 큰 것 같더라고요. 집에서 미국 포르노 동영상을 다운로드해서 보면 정말 미국 남자들은 물건이 다들 대물이라서 저는 토니 물건도 한 번만 보면 정말 좋겠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포르노 동영상을 보면서 토니를 생각했고 토니가 그 큰 걸 제게 박는 상상을 하면서 자위를 하곤 했답니다. 그때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고 그때부터 점점 저의 욕망은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남편이 2010년에 한국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전 옆에 남편도 있고 해서 저의 그 끓어오르는 욕망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답니다. 제가 실행에 들어간 건 남편이 한국으로 간 이후부터랍니다. 미국에서 지난 8년 동안 살면서 이사를 3번 정도 했는데 한국 이삿짐 센터에서 와서 짐을 옮길 때 와서 일하는 막노동꾼들은 다 멕시코 사람들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주로 육체 노동을 해야 하는 일들은 거의 99%가 히스패닉 스페인말을 쓰는 사람, 즉 스페니쉬를 말하는 건데 여기선 멕시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거든요. 한국 식당에서 일하는 주방 설거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히스패닉이고요. 한국 사람들 페인트, 카페트, 이삿짐, 농장, 정원관리 등등 모든 직종의 몸으로 하는 일은 거의 다 히스패닉 사람들이랍니다. 한 번은 이삿짐 센터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직접 이삿짐을 옮기면서 그 대신 일일 노동자 품꾼을 사서 쓴 적이 있는데 남편이 이곳에 홈디포라고 집건축 자재 같은 거 파는 커다란 마트가 있는데 그 앞에 가서 그런 멕시칸 노동자를 2명을 사가지고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멕시칸 사람들 정말 착해요. 한국 사람들 밑에서 일하면서 사기당하고 무시당하면서도 열심히 일하고요. 일도 잘해요. 남편이 한국으로 가고 난 후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홈디포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앞 인간시장에서 기다리며 일을 찾고 있던 멕시칸 남자들이 혹시 내가 일군 구하러 온 게 아닌가 해서 내 차로 우르르 몰려오더라고요. 나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미안해서 그냥 차 윈도우를 내리고 한 손을 들어서 흔들면서 I'm sorry 하면서 그냥 지나쳐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집에서 포르노를 보며 구입한 딜도로 놀고 있었거든요. 그걸 구입할 때 내 생각에 톤이라고 생각되는 걸 구해서 그걸로 했거든요. 한 길이가 30cm가 넘고요. 굵기도 한 손으로 말아쥐면 엄지손가락하고 둘째 손가락이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굵기. 진짜 굵죠? 제가 생각해도 엄청 굵은데 어떻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게 자위를 하다가 정말 미국 남자하고 함 해보고 싶은데 영어는 못하고 미치겠더라고요. 에이 빙신. 학교 다닐 때 학원에서 영어 회화 좀 배워두지. 그저 영어 못하는 나 자신만 한탄할 뿐. 저 같은 미모에 영어만 잘하면 정말 길거리에 나가서 미국 애들은 1분이면 꼬실 것 같은 기분이었죠. 호호호. 그러다가 문득 홈디포 앞에 있는 멕시칸 남자들이 생각난 거예요. 꿩 대신 닭. 거기 인간시장에 있는 멕시칸 남자들이 대부분 불법 이민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되게 못하고요. 거기서 일하는 거도 몰래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었고요. 뭐냐면 한국 아줌마들이 그런 데에서 멕시칸 남자애들을 사서 같이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 저는 곧 바로 홈디포 앞으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멕시칸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왔는데 그냥 무작정 와서 남자를 차에 태울 용기가 도저히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I'm sorry 하면서 지나쳐갔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제 생각은 홈디포 앞에만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단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와서 집에 그라지 차고에 있는 짐들 정리하는 거를 좀 시켜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홈디포에 또 갔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며 문을 여니 남자들이 우르르르. 그 중에서 좀 깨끗하고 젊은 남자를 골랐죠. You, how much? 그 남자는 되지도 않는 영어로 나한테 뭐라고 물어보는데 아마 무슨 일이냐? 하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Very simple job. House cleaning. 5 hour okay. 제 콩글리쉬를 번역하자면 아주 쉬운 일이야. 집 치우는 거 5시간이면 돼. 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 남자에게 달러백 한국 돈 11만 원 정도 부를 주기로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집에 데리고 와서 일단 집 차고에 완전 창고같이 쌓아놓은 물건들 정리하고 치우는 거를 시키면서 슬금슬금 몸매를 살펴보며 말을 걸었죠.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니? 호세 호제이 호세. 멕시칸 남자들 이름 중에 가장 흔한 게 바로 호세라는 이름이거든요. You married? 결혼했니? Yes. My wife in Mexico. 응. 우리 마누라는 멕시코에 있어. 오. 오케이. You live alone? 그래. 너 혼자 사니? No. My cousins, aunt, uncle all together. 아니, 내 사촌들, 숙모, 삼촌 다 같이 살아. 그렇게 완전 콩글리시로 대화를 해가며 일을 끝내고 늦은 점심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데려다가 일 시키는 사람한테 점심까지 줄 필요는 없지만 후한 인심을 베푸는 거죠. 다른 뜻이 있으니깐요. 후. You like Korean food? 너 한국 음식 좋아하니? 오, 예. Very much. I really like Korean food. 응. 한국 음식 무지 좋아해. 대부분은 멕시칸 사람들이 한국 사람 밑에서 일을 하며 한국 음식을 접해봤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점심을 다 먹고 나는 좀 더 그 남자를 잡아두고 싶었습니다. 호세, you want wash it? Wash your hand and face. 너 손하고 얼굴 씻을래? 그러자 그 남자는 나의 지나친 친절에 두 손을 휘저으며 웃으며 고맙다고만 하는 거였어요. 호세, it's okay. If you want, it's okay. If you want shower, you can shower. 호세야, 괜찮아. 너가 괜찮으면 해. 그리고 샤워하고 싶으면 샤워해도 괜찮아. 정말 나로선 파격적인 대우였죠. 샤워까지 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으니까요. Oh no. I'm okay. Just hand. 아냐. 괜찮아. 그럼 손만 씻을게. 그러면서 호세는 화장실로 가서 손만 씻더라고요. 난 속으로 자식이 기회를 줘도 주워 먹을 줄을 모르네. 라고 중얼거렸죠. 암튼 첫날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틀 동안 온통 호세 생각뿐이었죠. 하다못해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아들 친구 이름을 잘못 말해서 야, 호세한테 빌려달라고 그래. 라고 말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호세가 누구야? 그러더군요. 흐흐. 바로 누구긴 누구냐. 니네 엄마가 생전 처음으로 바람 피우려고 하는 멕시칸 남자다. 임마. 이틀 후에 일찌감치 홈디포에 나갔습니다. 근데 없어서 실망하고 들어와서 그 다음날 다시 나갔더니 거기 있더라고요. 호세. Come here. 난 호세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딱히 시킬 일도 없는데 말이죠. 괜히 부엌에 식탁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응접실 소파를 자리를 바꾸고 안방 침대를 약간 창가 쪽으로 옮기고 뭐 완전 쓸데없는 일만 시킨 거죠. 일을 좀 한 다음에 호세한테 음료수하고 음식을 좀 내주었습니다. 호세, you okay? 호세야, 괜찮니? 괜찮긴 뭐가 괜찮은지 별 쓸데없는 질문을 한 거죠. I'm okay. 굿. 괜찮아. 좋아. 나는 그때 어차피 멕시칸들은 불법 이민자들이고 어디 가서 나발을 불 이유도 없고 또 무식해서 인터넷도 잘 못하니까 그냥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 버려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호세, you are so handsome. 호세야, 너 잘생겼다. Really? Thank you.
정말 고마워. And you so sexy. 그리고 너 정말 섹시하다. 헐.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나도 몰랐죠. 호세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웃더라고요. 멕시칸 사람들이 은근 순진하거든요. 호세. You want? 호세 원해? 뜨어. 내가 기어이 그 말을 해버린 거예요. 호세는 껄껄껄대며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너무 웃느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일단 노는 안 했으니까 좀 더 꼬시면 넘어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렵게 살기 때문에 돈을 더 준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다 해주거든요. 호세. Today, I told you pay $100. But, I will pay $200. 오케이? 호세야, 오늘 내가 100불 준다고 말했지. 근데 내가 200불 줄게. 호세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나도 저한테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완전 미쳤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나 이미 쏟아진 물. 한번 내뱉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뭐 내숭이고 뭐고 없더라고요. 호세, do you think I am sexy? 네 생각에 내가 섹시한 거 같지 않니? 오예. You are so sexy. 그래, 너 진짜 섹시하다. 호세는 쭈뼛거리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호세, you want I take off clothes? You want she? 너 내가 옷 벗는 거 원해? 보고 싶어? 오케이. 그래. 나는 호세 앞에서 옷을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무대에 올라선 섹시 댄서처럼 그 앞에서 요염하게 포즈를 취했죠. 호호호. 정말 여자가 한번 미치니까 못하는 짓이 없더라고요. 호세, you take off clothes and shower. 오케이? 너도 옷 벗어. 그리고 샤워해. 오케이? 호세는 샤워를 하러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냉장고에서 냉수를 한 잔 마시는데 얼마나 가슴이 벌렁거리는지. 아, 정말 미치겠네. 가슴이 왜 이렇게 벌렁대는 거야. 바람도 피워본 년이나 핀다고 나는 못하겠네. 후. 물을 다 마시고 안방 침대에 앉아서 벌려보니 완전 줄줄 홍수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해서 일단 티슈로 깨끗이 다 닦아내었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샤워실에서 호세가 나오자 맞아 손을 잡고 안방 침대로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멕시칸이라서 그런지 미국 포르노보다 훨씬 크기가 작더라고요. 그냥 한국 남자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생전 처음으로 바람을 피운 건데. 그리고 뜨거운 시간을 보냈죠. 호세한테 약속한 대로 달러 200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의 전화번호를 받아놓았죠. 차로 홈디포까지 다시 데려다주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절대로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뭐 말해봤자 그게 멀리 있는 우리 신랑 귀에 들어갈 리도 없지만요. 호세는 신이 나서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뭐 진짜 호세 입장에서는 완전 횡재한 거 아닌가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나같이 예쁜 한국 여자하고 하고 돈도 2배나 벌었으니깐. 처음 호세하고 하고 나서는 또 하고 싶어서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간신히 일주일을 참고 일주일 후에 호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호세? I'm 미나. Remember me? 호세? 나 미나야. 기억나? 오예. 그럼. 호세. Tomorrow are you okay? 내일 괜찮니? Yes 당근이지. I will pick up you home depot, okay? 내가 홈디포로 너 데리러 갈게. 그 다음날 호세를 픽업해서 집으로 바로 데리고 왔죠. 오자마자 이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옷을 벗고 호세도 벌써 샤워는 다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자마자 마루 소파에서 빨아주고 호세한테 빨아달라고 했습니다. 뭐 내가 그러는 걸 호세 말고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완전 자연스러워진 거죠. 뭐 정말로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신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날 호세하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하고 나서 미리 준비해놓은 맛있는 삼계탕을 끓여서 주었습니다. 너무나 잘 먹는 거죠. 국물까지 남김없이. 어찌나 이쁘던지.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일주일마다 호세를 불러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한 달에 4번만 해도 200 곱하기 4는 800이니까 거의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한국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붙여주는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고요. 그래서 그냥 2주일에 한 번 정도 불렀는데 호세랑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젠 더 이상 성이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호세를 불러서 제안을 했지요. 호세, do you have a friend? 호세야, 너 친구 있니? Yes. 호세, next time. Come with your friend. 다음엔 네 친구하고 같이 와. My friend? 내 친구? 그래. 그런데 네 친구 자지는 아주 큰 친구로. 알겠어? 오케이. I will try. 알았어. 한번 찾아볼게. Really big this size. 오케이? 정말 큰 이 정도 사이즈. 오케이? 그렇게 말하고 나는 손으로 큰 크기를 표현했어요. 오케이. I will bring my friend. His name is 후안. 알았어. 내 친구 데려올게. 그 친구 이름은 후안이야. 그 다음 주 호세는 후안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후안은 호세보다 키가 더 크고 몸집도 더 우람했죠. 헬로, I am 후안. 안녕, 나는 후안이야. Hi 후안. Nice to meet you. 안녕 후안. 만나서 반가워. 그날 저녁 우리는 정말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호세와 후안을 불러서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도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부르지 않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한국에서 일하고 있었고 저는 미국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이제 한국에서 일이 마무리됐어.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 그 소식을 듣고 나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남편이 돌아오면 저는 다시 평범한 아내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을 만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홈디포로 차를 몰고 갔죠.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 그와 함께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죠. 남편이 돌아온 후 저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때때로 그때의 모험을 회상하며 혼자 웃곤 해요. 그렇게 제 미국 생활의 한 페이지가 마무리되었죠.